내가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 들 때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네. 솔직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만약에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데 누가 표정이 떨어. 그럼 제가 그걸 봐야 돼요. 안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선 자매를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시고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자매 어린 시절에 처음에 그 보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느끼게 될 나이쯤에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에는 시각장애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냥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린애들 보면 엄마 손잡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저도 그냥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했고 네.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악보를 못 본다 이런 개념 저는 다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6살 때 제가 특수학교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그때 뭐 특수학교가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는 시각장애인 학교야 그러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전 무슨 생각했냐면 네. 우리가 시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시각을 못 보나 내가? 시각. 예, 근데 몇 정시각. 시인지 나 아는데. 시각 개념이 있는데. 시간인 개념이 없는. 나 시계를 볼 줄 아는데 예. 시각 장애인? 뭔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웃음으로 넘겼어요. 예, 예. 별로 관심 없게. 근데 네. 9살 때 예. 무슨 자연 탐험 테이프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뭐 오로라가 빛난다 그러면서 그 차인벨 소리를 특수 효과로 들려줘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엄마 오로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오로라를 보러 가자가 아니라 오로라 소리를 들으러 북극에 가자. 빛인 줄 모르고 북극에 가자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엄마가 갑자기 야 오로라는 빛인데 어떻게 그걸 소리를 듣냐? 이거는 그냥 특수 효과 소리다 이러시는 건데 오로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계속 그 차인벨 소리가 나니까 아니 이게 왜 오로라가 아니라는 거야? 차인벨 소리 계속 나는데 그랬더니 예. 아니야 그건 특수 효과고 빛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아. 네가 보였으면 오로라도 보러 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 보러 간 데보다 이제 뭐 이렇게 빛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자랐으면은 내가 가슴이 덜 아팠을 텐데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는 지금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있고 나는 나는 너가 보이는데 너는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다. 그때도 엄마는 막 우시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나는 안 보인다는 게 그때도 뭔지 개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대체 뭐라는 거야. 다 만질 수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계속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즐겁게 있었어요. 근데 6학년 때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다른 애들 걸어서 잘 가요. 그러니까 잘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표지판을 보고 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아무리 뭐 표지판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뭐 앞에 글씨가 써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써 있는 것만 뭘 자꾸 글씨가 써 있대 그러고. 그래서 애들은 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저는 쭈뼛쭈뼛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 글씨를 읽는 게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만지면 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글자를 묵자라 그러는데 그냥 손으로 만지면 그냥 종이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점자나 느껴지지.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종이를 갖고 뭘 읽어요. 그때 내가 그게 시각장애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답답하거나 그러기만 했지 왜 내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됐을까? 이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왜냐면 원체 본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9학년이 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실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별로 이렇게 뭐
답답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글자를 눈으로 읽고 그리고 표지판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길을 혼자서 가려면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로 물건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고 네네. 그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문구점 혼자 가는데 저는 맨날 뭐 누구랑 같이 가고 예. 아니면 뭐 케인 짚고 혼자 가긴 가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자주 넘어지고 네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안 보일까? 왜 나는 안 보이게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바이올린을 어린 시절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세 같은 거 잡을 때 예. 거울을 많이 본대요. 예.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근데 저는 오로지 소리로만 들어야 돼서 귀를 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비슷하게 공부하고 수업 받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악보를 보니까 나보다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학기 초에 놀아요. 레슨실 가면은 악보 보면서 연주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학기 초 방학부터 저는 곡을 외워야 돼서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음을 다 듣고 그걸 연주를 다 듣고 하는데 점자 악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점자로 보면서 손으로 느끼면서 그걸 한마디 한마디씩 읽으면서 연결하고 또 이것 부분적으로 해보고 또 앞에서부터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있죠. 아무래도 이 바이올린은 악기가 이 플랫이 없는 플랫레스 악기니까 조금만 정확하지 않으면 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소리를 굉장히 소리로 굉장히 내가 음감이 더 어렸을 때 발달을 했겠네요. 제가 5살 때 예. 바이올린을 처음 만졌는데 예. 그때 선생님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 다른 아이들 그 옆방에서 했던 어떤 아이보다 더 음이 정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취미로는 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예, 취미로도 잘 시작을 안 하는 악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전공해야겠다, 전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6학년 때 네. 서울시향 그때 당시에 서울시향에 계신 악장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연주 같은 거, 정기 공연 같은 거 있으면 티켓을 주셔요. 그래서 음악회를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볼 때마다 티켓을 주실 때마다 항상 보러 갔었는데 뭐 우주영 선생님, 뭐 외국인 선생님도 협연하시고 그래서 음악회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어느 날 한수진 예, 바이올리니스트. 님이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선생님이 주셨으니까 보러 갔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는 한수진 님이.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곡이 아까 제가 연주를 잠깐 했던 차이콥스키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저는 차이콥스키 1, 2악장은 잘 모르는 상태였고 3악장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배우고 있던 곡이 뭐 모차르트, 핸델 뭐 이런 약간 고전주의, 바로크 고전주의 이런 곡들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낭만파 곡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연주 들으러 가면은 자지는 않고 좀 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곡을 모르니까. 근데 한수진님 곡은 그러니까 1, 2악장은 잘 모르는 곡인데도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몰입이 되게 해요. 다른 분은 그냥 막 곡 자체도 너무 난해하고 현대곡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한수진님은 소리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듣기가 편안했던 것 같고 예.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믿고 그런 건 아닌데 찬양을 학교 애들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김수지 그때 당시 CCM 가수 김수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처럼 따뜻한 소리,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것처럼 되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이런 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 소리 탐난다 생각이 계속 드는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정말 열심히 배워서 한수진님처럼 돼야겠다. 롤모델이 됐군요. 롤모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보통들 서울시장 선생님이 이렇게 공연 보고 나면 소감 얘기해봐 항상 네네. 레슨 전에 그러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맨날 딴 생각하면서 들어가지고 네. 아, 음정이 되게 정확해서 좋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에 음정을 하나도 안 틀리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정답만 얘기하면 너는 어. 음정만 듣냐? 음악을 들으라고 내가 불렀지 음정 들으라고 불렀냐? 예. 음악을 좀 들어라. 예. 이렇게 혼이 많이. 네. 안 들었어. 근데 안 들었어. 그때는 제가 한수진님 공연 듣고 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소리에서 너무 따뜻한 소리가 느껴지고 나도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요. 선생님 저 소리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많이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 음악을 좀 들을 줄 아냐? 우리 한순 자매님이 우리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봤어요? 네. 네. 이 전체 다 봤죠. 다 봤죠. 한순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네 봤는데 되게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연주 보통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연주자들 이렇게 보면은 음악하고 그러니까 신앙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네. 심지어 뭐 목사님 자녀다 뭐 그래서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성품 자체가 경쟁 시대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뭔가 구별되지 못한 그런 그리고 교만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한수진님은 저 그래서 한수진님이 뭐 간증 프로 나오셨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고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면 본인 자랑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디 한번 해봐. 뭐 모든 이런 게 거.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는 걸 듣고 오. 제가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머머. 아니 이 한수진님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수진님 알아 그러면은 모른다 할 사람 없을 만큼 예. 유명해지신 분이 네, 네. 그걸 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자신 자랑하고 이러고 막 그러기 쉬운데 네. 그러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항상 붙들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신앙의 그 자세를 항상 놓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가진 게 많아도 그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의 상급이 참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수진 자매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잠깐 그래서 예.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예. 그분과 함께 나중에 예. 더 열심히 배워서 예. 사라사테 나바라를 연주해 보고. 아니 오늘 영상도 또 나중에 한수진 자매님이 보시겠죠, 뭐. 그죠? 근데 저희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잠깐 켜보시죠.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선자매 바이올리스트 한수진이에요. 반가워요. 14년 전 서울시향과 정명훈 선생님과 차이코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했을 때 지선자매가 와서 바이올린 전공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하셔서 제작진분들 통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선자매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많은 위로와 또 감동이 전달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지만 다음에는 실제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야. 만나시잖아요. 예?
아니 이런 깜짝 선물. 직접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아, 내가 찡했어. 진짜 목소리에서도 역시 느껴지네요. 목소리에서 뭐가 느껴지는데? 뭐가 느껴져? 착함이 느껴지네요. 그치? 너무 좋아하는구나. 지금 지선님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착함이 느껴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녕하세요 할 때부터 어. 저분은 진짜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 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꿈에 그리던 어떠한 분이 갑자기 영훈 형제님 하면서 나에게 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맞아요.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데 이제 같이 한번 만나서 연주하고 싶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그땐 진짜 막 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어. 한수진님이랑 뭐 예를 들어서 사라사테 나바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 그냥 거의 거기서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그럼 이 영상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 그래. 답 영상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한수진 그래, 이거 우리가 이걸 해서 또 아, 수진님한테 다음 보내드려야 영상이요? 되니까 네. 답장을 보내야죠. 네. 예.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 아, 그 언니 좀 뭐 오빠는 아니잖아요. 네. 수진 언니 이렇게 또 저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팬심으로 품고 있었던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니까 이제 너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곳곳에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수진 언니 되시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 말씀도 잘하시네. 수진 언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목소리 딱 들으면은 저 사람의 선함 이런 게 더 잘 느껴지나 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만 듣고 그렇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보잖아요. 네. 인상이 차갑다, 따뜻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네. 저는 목소리 듣고 저 사람은 뭔가 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일 것 같은 사람. 그걸 목소리로 알아요? 그럼 100% 맞아 거의. 내 목소리 들킨 영훈 거? 오빠 우리 셋은 어떻습니까? 잠깐만, 내 목소리 들킨 영훈이 오빠는 되게 뭐랄까 헌칠하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닌데. 우와, 대박.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면 아닐 수 있는데 아니. 저기 누구야 정수 오빠는 네. 어때요? 네, 정수는 잘생겼어요. 저 어떻습니까? 정수 오빠는 되게 잘 웃기실 것 같아요. 웃기지 개그 못해요. 본능이 되게 많아요. 웃기질 못해. 엄청 웃겼는데 아까 나 그 분장실에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 목소리가 참 착하신 분 같다고. 맞아요. 되게 착하죠. 유머가 넘치실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되게 선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잘 맞아요. 봤어요. 수지 언니는 수진 언니, 수진 언니. 수지 언니요. 네. 약간 야무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따뜻한 내면에서 그런 따뜻함이 맞아요. 많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목소리가 차갑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되게 야무진데 맞아요. 그 안에서도 되게 뭐 정도 많으시고 따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 첫인상처럼 목소리로 인상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도 많은 무대에 오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 들 때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네. 솔직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데 누가 표정이 떨어. 그럼 제가 그걸 봐야 돼요. 안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떨보. 괜찮네. 네.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네. 막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듣는 거 보여. 그러면 얼마나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또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도 예. 가끔 뭐 음악적으로 공연할 때 빼고도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누구 외모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 누가 귀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잘생겼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가 멋있는 게 잘생기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네네. 귀엽다 그러면 약간 아기자기. 근데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작지 않아도 뭔가 뭐 이렇게 제가 사실 목소리 자체가 막 뭐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귀엽대요. 예. 네, 귀여워요. 그러면 내가 자가 목소리가 막 애기재기해서 귀여운 건 아닐 텐데 그 귀여운 게 뭘까? 생긴 게 귀엽게 생겼다는데 뭐가 귀여운 걸까? 그리고 제가 엄마 닮아서 귀엽다는 말 많이 들어요. 예. 저희 엄마가 귀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긴 게 귀여운 걸까? 뭐 이런 거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 뭐 누구는 저희 우리 반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예. 남자애 한 명 있었는데 선생님 누가 저보고 샤이니 태민 같대요. 그러면 태민이 어떻게 생긴 걸까? 얼굴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기면 예. 태민처럼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뭐 그때 당시 백지영 좋아했거든. 예. 백지영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누구처럼 생겼다 그러면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데 그냥 궁금한 거지. 뭐 보였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궁금했고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제가 보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세상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런 거를 너무 엄청 많이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눈으로 보면서 이게 돼? 안 돼? 이러면서 그 현실적인 걸로만 계속 뭘 계산하고 추구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식한 믿음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눈 감을 때 더 잘 보인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육의 그런 눈은 시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력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네. 가지셨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을 못 보는데 정말 바라봐야 할 곳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